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화풍을 이룩하기 위해서 집념을 쏟아오신 원로 서양 화가이신 김웅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하모니즘, 즉 조형주의 미술을 처음으로 시도해서 국내외 화단에 관심을 모아오신 김웅수 화백은 얼마 전 파리 초대전을 성황리에 끝낸 데 이어서 요즘은 귀국전을 갖고 계십니다. 이 하모니즘 작가의 작품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을 이 특이한 작품관과 삶에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웅수 화백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뵐 때마다 항상 저희들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밝은 웃음을 뵐 때마다 또 저희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건강하시지요? 네, 뭐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전시 중인 작품들은 모두 그동안 꾸준히 시도해오신 하모니즘에 입각한 작품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 하모니즘 작품들이 전부 63점이 진열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무슨 하모니라든가 하모니즘 이런 말을 흔히 쓰긴 합니다마는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미술 세계에서의 하모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보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리는데 예. 그 얼굴만 보이지만은 그 마음속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예. 그런 마음속까지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그림으로써 네. 우리 동양 철학의 음과 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그런 음과 양이 서로 극을 이루고 있지만 그것이 조화가 됨으로써 참 완전한 표현을 할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각각 다른 화면에다 그래서 네. 추상과 구상 예. 이렇게 논아서 그 하모니를 이룩하게 하는 그런 작품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은 선생님 작품이 어떤 것인지 잠시 보면서 네. 선생님의 설명을 좀 들으면은 이해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나오는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꿈이라는 작품인데요. 꿈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은 사실 시작은 하모니즘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73년에 완성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70년대쯤부터 작품을 시작해가지고 73년에 그 하모니즘이라는 것을 이거다 이러고 또 올라서 두 개의 작품을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조화를 시켜봤거든요. 네. 그 어느 쪽 것이 먼저 작품입니까? 이쪽 왼쪽 작품이 먼저 시작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구상 작품이 꿈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포즈를 하고 있는 그것이 좀 나중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꿈이냐? 네. 여성은 여러 가지 말하자면 호영도 있고 또 뭔가 명예욕 혹은 뭐 여러 가지 꿈이 많거든요. 예. 그런 것을 아기자기한 여성의 마음 그런 것을 동그라미에다 그래서 색이 전부 다르게 해서 여성의 꿈을 형성해 보았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것은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왼쪽은 음이 되고 지금 이쪽은 양인데요. 네. 근데 지금 창문 바깥이 보이는 것이 평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이 참 평화스럽게 놀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네. 6.25가 일어난 그 6.25의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이쪽 집안 안에 이쪽이 세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여성이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시름에 지쳐서 지금 앉아 있는데 그 창밖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창밖이 뭐냐 평화거든요. 예. 평화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피난민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을 저희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저한테. 예. 그 피카소도 그 한국 전쟁을 그리고 당신도 한국 전쟁을 그렸는데 피카소의 한국 전쟁과 당신의 그 전쟁과 평화는 어떻게 다르냐? 네. 근데 그 피카소는 사실 공산당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해가지고 네. 그 말하자면 약소민족을 그 확산하는 그런 그 한국의 역사이다 이러고 그런 그 장면을 그렸거든요. 예. 근데 저의 그림은 그 한국의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네. 그러나 그 우리 민족의 고통만 있었다. 그 고통을 저 그리려고 한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겁니다. 네. 네. 창 밖은 평화고 오히려 창 이쪽에 집 안쪽이 전쟁이고. 전쟁 그 피난민이 가고 예. 고통스럽게. 예. 근데 이쪽 그 왼쪽에 있는 그것은요. 네. 그 추상은 그 군대가 서로 산발선을 마주치고서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왼쪽 그림은요. 네. 근데 군대 속에는 오히려 그 말하자면 그 전쟁이라는 건 파괴를 가지고 오는 건데 네. 군대 속에는 질서가 있고 예. 그 이렇게 전쟁 속에는 혼란이 있거든요. 네. 그 혼란 속에서 말하자면 그 평화를 갈망하고 또 질서 속에서 무서운 그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그 아이러니컬한 걸 표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에 이 4분의 1 가량 검은색이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전쟁 군인이 그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치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아주 정도는 돼 있지만은 그 정도니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예. 있다는 그런 걸 예. 표현한 거죠. 예. 지금 이 그림은요. 이것은 염통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통일을 원하는 우리 민족의 그 한을 연문을 그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모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요. 예. 이 왼쪽 것은 한반도의 그 동해바다. 예. 동해바다를 그림으로써 우리 한국이라는 걸 상징했고요. 예. 가운데 점이 똑똑똑똑 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그 포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그 고국을 그리는 용진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이 아이가 제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2살 때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6살 되는 해에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를 보고 너무나 우리나라가 좋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 좀 흑인들이나 뭐 백인들한테서 좀 트러블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아무 트러블도 없고 네. 너무 좋더라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호무식에 걸려서 언제 다시 내년에 또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그 호무식에 걸리는 장면이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네. 저 밑에 바른 쪽에 밑에는 가령 옛날 그 건물들이 무너지면 그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 흔적을 그린 거고 네. 우리나라의 그 집은 초가집에서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초가집을 그림으로써 그 초가집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그 우리나라를 상징한 거고 네. 또 이제 그 왼쪽 그 사람 모습에 사람 위에 그 네. 위에 보이는 것이 그 공중에서 내려다본 말하자면 그 용진이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비행기 속에서 내려다본 우리나라의 그 풍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고국을 생각하는 용진이 이런 걸 그리고 종합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저 한 화폭에 그리신 겁니까 저게? 그러니까 한 화폭은 아닌데 예. 두 폭에다 이렇게 그래서 추상과 구상을 놓았는데요. 네. 이것은 세 폭이 됩니다. 이제 네. 그리면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하나의 그 고국을 그리는 용품이라는 것을. 그럼 만약에 저 그림을 누가 소장을 해서 이렇게 저 감상을 한다 그러면은 한 프레임 안에 물론 다 넣어야 되는 그림이죠. 그렇습니다. 예. 빼놓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그 미술이라는 것은 보통 2차원인데 제 그림은 4차원의 세계를 표현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파천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성이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 아주 굉장한 공경에 빠졌다. 그 공경에 빠진 것을 그 호주로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하늘이 무너져 내려오는 그런 것을 왼쪽에 그 추상에다가 표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즈는 아주 시리에 빠진 그런 포즈를 해서 파천이라는 그 여성의 비극을 표현한 거죠. 네. 지금 하늘이 무너져 내려오는 것 같은 이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저렇게 색동같이 있는 것은 두 개의 화면을 조화를 시키는데 참 중요한 네. 역할을 하고 아까 있습니다. 동해 그 물결 있는데도 그런 네, 그 그게- 무지개 색깔을 네. 내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 색동입니까, 색동으로 그것이? 상징하고 예, 있고 예, 예. 또 하나는 그 양쪽의 그림을 조화를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아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저 색동이라고 표현해서 네. 여쭤보기는 그림에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못하고요. 네. 또 무지개 색깔이라고 그러기엔 날 또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럴 것 같아서 저 그렇다고 무슨 알록달록한 색깔은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없어서요. 제가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그 색동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이게 선생님의 그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그림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그림을 그릴 때 주로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그 인간이니까 예, 인간을 그린다는 것이 제 그 예술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인간의 삶, 인간의 고통. 예, 그래서 이제 얼핏 하면 제 그림이 좀 그 색깔이 화려하니까 예. 그 유미주의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무슨 주의요? 유미주의. 유미. 예, 그러니까 예. 그냥 순수하게 이쁜 것만 찾는 사람이다. 예. 근데 그거는 잘못된 파악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색깔이 아름답고 뭐 이렇게 되면 유미주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그리고 싶고 네. 언제나 민족의 입장에 서서의 우리 민족의 평화 아하. 이런 걸 아까도 그림에서 보셨겠지만요. 그런 그 예를 들면 통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연문에 두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생님 그 인간을 표현하고 싶다. 인간의 삶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희노애락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위에서 말씀하시기는 네. 저희들도 가끔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 그 누드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나체화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실은요. 네. 그 미술학교가 일제시대 그 학제가 5년이거든요. 네. 5년 동안에 쭉그 누드만 그립니다. 누드를 그리면 기본적인 것이 그 공부가 된다고 이래서 누드만 하는데 네. 저의 경우는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누드를 그래도 누드의 피부나 얼굴에 무슨 아름다움이나 이런 걸 그리지 않고 네. 누드에서 선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누드의 그 포즈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희노애락을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누드를 제가 그리는 그 이유는 누드 속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뭐라 그래요? 그런 그 소재가 거기에 들어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 이러면 인간이 그 여성이 말입니다. 네. 누드가 될 적에 누가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면 누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목욕탕에서 나와서 누드가 돼서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더라도 누가 노크를 하든지 뭐 이러면 활쩍 일어나서 옷 주워 입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드가 된다는 것은 침략자도 없고 어떤 위험도 없는 그런 말하자면 파라다이스 같은 세계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한 20명이나 100명 정도가 야외에서 누드가 돼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뭐 코러스하고 이렇다면 그건 정말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그런 파라다이스를 상징하는 그리고 우리들의 그 삶의 목적이 평화, 파라다이스 참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이 파라다이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희망이 아닙니까? 예. 그 인간의 희망을 평화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선 저 그러면 그 파라다이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저 집이 가면은 우선 저도 좀 벗고 댕겨 볼까요? 그런 말하자면 그런 그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면 참 좋죠. 예. 그러다 해봐서 좀 나으면은 동네도 나와 댕기고.
근데 사실 참 그런 말이 나왔으니 그런데요. 예. 제가 언젠가는 이 저희 그 파리에서 55년도에 그 일드르반이라는 그 나체섬에 간 일이 있어요. 나체주의자들에서. 예, 나체족들이 사는 데 가셨군요. 네. 근데 거기를 가니까 전부 누드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들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옷을 입은 사람이 더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체가 되고 있는데 내 혼자 옷을 입고 있다. 네. 저는 뭐 불결한 마음으로 여기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 자책감을 느낄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다 이런 걸. 그렇게 많은 누드 나체족을 보면은 그림의 소재로는 생각이 안 되시죠?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 평화라는 것을 그런 데서 느끼는 거죠. 아, 네. 느낌만요. 네. 네. 얼마 전에 그 파리에서 가진 그 하모니즘 작품전이 아주 대단한 성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걸 마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글쎄 그 주인공이신 김하백님께서도 성황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평론가들이요. 예. 그 제 하모니즘의 작품을 보고 새로운 미술의 역사의 장을 열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그 미술의 그 근세사를 보건대 하모니즘을 추구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 레시다니 씨도 그 저를 그 평해준 분이 참 그 레시다니 씨라고 유명한 평론가인데 네. 그분의 이 얘기에 의하면 네. 18세기 19세기 그 구라파의 그 대가들이 예. 그런 그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원적인 세계를 화면에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다. 이 어떤 방법론을 몰라서 이룩하지 못했는데 동양의 김웅수가 그걸 이룩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 역사의 장을 연 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평을 해주셨고요. 예. 또 안텐2 그 불란서 국립방송 거기서도 그 방송이 2번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그 김수의 하모니즘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화단사의 그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은 후에 사람들이 참 많이 오고 그랬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극찬이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확고한 위치를 정립하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을 해서 좀 그것을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그런 그림을 더 만들어 나가야겠죠. 네. 그 불란서라는 곳이 더군다나 그 파리에서 어떻게 보면 미술의 말하자면 성지 같은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미술의 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런 그 평을 받으셨다는 것은 선생님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니고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자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그 하고 싶었던 일이 그 옛날부터 그 금방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 참 그 전부터 그런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네. 했던 그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선생님 연세를 제가 여기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연세가요. 네. 칠순을 넘기신 분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제 연령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신 연령은 20살. 네. 육체적인 연령은 육체적인 연령은 40살. 네. 그리고 그럼 실제 연령은 70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과 극입니다. 20살과 70살 제가 그를 그 정신 연령을요. 네, 더하고 빼면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저 한 40대쯤 되시지 않는가 이렇게. 아니 모든 근데 것이. 제가 그 정신 연령을 20살이라고 하는 이유는 네. 지금도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생 철학을 얘기하고 있으면 네. 제 생각을 젊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젊은 사람들보다 더 앞서고 있다는 걸 참 느끼고 있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당황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근데 요즘도 작품 활동을 왕성히 하고 계신데 그 선생님 작품은 금방금방 안 끝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한 작품에 몇 년씩 걸리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이러면요. 네. 작품을 하나 해 끝내놓고 네. 또 다른 걸 또 금방 또 하고 이러면 네. 머릿속이 빈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걸 자꾸 하면 이 매너리즘이 된다고 네. 합니다. 그 작품이라는 예술이라는 것은
언제나 창작이 아니겠어요? 네. 그럼 창작을 하려면 오늘 하나 해놨는데 그걸 똑같이 또 한 번 되풀이 한다면 창작이 아니라 그 매너리즘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창작을 끝내고 새로운 걸 하려면 그게 역시 뭔가 진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일이 있어야 되고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자면서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하면 이제 작품을 또 이제 하는데 네. 그것이 작품을 만들어서 완성해서 그 작품을 판다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 아주 훌륭한 좀 멋있는 작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자면 그렇게 하자면 그 보통 시일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원래 그 작품을 끝났다 이러고 뭐 이렇게 사인하고 하면 사인해서 가져가서 뭐 돈이 생긴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작품을 하는 그 목적은 예술이다. 예술을 하려면 사람들이 감동을 해야 된다. 감동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사람한테 감동을 시키려면 내 자신이 먼저 감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내 작품에 야 멋있구나 하는 그 감동이 나올 때까지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다시 그리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한 그렇게 해요. 그 네. 작품을 네. 안 되면 맥혀버리니까 네. 아주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밝은 것을 어둡게 해보고 네. 또 어두운 것을 또 이렇게 또 긁어도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하는 동안에 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좋아지는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좋아지는 순간 이 방향이 결정이 됐으니까 그걸 몰고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완성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스스로 그린 작품이 지금까지 그린 작품은 다 만족스러우십니까? 이렇게 물론 이렇게 사람이니까 네. 이렇게 됐다 이러고 이제 사인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내가 완전히 만족을 하고서 사인을 하는데 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작품이 완성된 후에 다시 그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들여다봅니다. 네. 들여다보면 저걸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게 또 다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달이고 두 달 동안 작품 손 안 대고 있는데 보기만 하는 거죠. 사인도 안 하시고요. 네. 네. 아니 물론 사인 할 때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바켓에 내놓지는 않고 네. 이제 있는데 거기서 뭐 결점이 보이면 그걸 고치고 거기 밝게 한다든가 어둡게 한다든가 또 이런. 다시 그걸 지우고 네. 합니까? 아니면 그런데 예. 거기다 이제 가피를 하는 거죠. 아하, 예. 가피를 하는데 그 가피를 할 적하고 안할 적하고 천양지차가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살짝 조금만 고쳐놨는데도 전혀 그림 다르게 전체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점을 하나 찍었는데 그림이 산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거든요. 네. 네. 그 선생님의 화풍은 어떻게 변천돼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초기엔 뭘 그리시고 그 다음엔 어떻게 변하고 이것이 쭉 선생님의 그림의 역사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학교가 아무래도 그 아카데미즘을 네. 하는 학교니까 네. 거기에서 그 아카데미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주의적인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예. 차츰 그것이 그 6.25 때가 되면서 지금 나오는 것은 언제적 그림입니까, 선생님? 이것이 지금 제가 불란서에 바로 가기 전에 네. 그 한국의 봄이라는 작품인데 네. 그것은 이 작품을 제가 그 반도 호텔의 벽화를 응모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네. 좀 큰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그림이 당선이 돼서 이 그림이 당선이 돼가지고 네. 제가 파리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제가 그때 거기서 이제 느낀 것이 뭔가 이러면 한국 전쟁이니까 네. 그런 그 말하자면 다른 전쟁하고 다르지 형제가 서로 싸우는 그런 네. 전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림이 변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찾아서 파리에 가야 되겠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파리에 예. 파리에 가서 제가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누구보다 제일 먼저 파리에 갔었습니다. 예. 네. 그 사실화를 그리시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파리에 가가지고 이제 그림 공부를 하는데 네. 파리에 간 것이 그냥 그저 뭐 파리에서 그저 그림으로 그저 어떤 성공이 전람회나 입선하고 성공하는 그런 작가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제 포부는 네. 사실 6.25 때 좀 더 그 새로운 미술 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네. 그런 포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파리에 가서 그걸 찾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파리에 가서 전람회를
한국에서 그리는 식대로 그래서 전람회를 출품했는데 작품이 아주 굉장히 그 미술관이 크고요. 네. 진열장이 크고 이런데 한 2,000점이나 되는 가운데 제 그림이 딱 출품이 되니까 그 어떻게 그 내 그림이 초라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그림들은 모두 강하고 이쁘고 그런데 네. 제 그림들은 아주 초라하고 그래 이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그렸어요. 네. 열심히 그려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센세이셔널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러고 가는데 출품을 해보니까 역시 초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거긴 물론 그 중견 작가 뭐 원로 작가들의 그림도 다 있겠죠. 그럼요. 예, 그 예. 맞으면 대가들 예, 예, 대가들 예. 그림이 있고 이런데 너무나 초라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좀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러고 시작한 것이 큐비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입체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피카소가 큐비즘을 입체파라는 그림을 했거든요. 예. 그 화면을 분할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구성을 하고 그 색감도 자기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어떤 그 요구되는 작품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게 큐비즘이거든요. 네. 제가 처음 시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뭘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제 그 시각을 네.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제가 뭐가 찾아내는 겁니다. 네. 그런 걸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눈이 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 눈이 있으면 다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때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 작품의 세계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제 작품이 반추상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때 이제 전람회도 하고 네. 작품도 팔리고 예. 그 파리에서 뭐 굉장히 그 인기 작가로 데뷔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파리의 그 어떤 말하자면 그 파리의 그 화랑영감이라는 잡지에도 제 그림이 소개되고 이래서 그 60년도에는 제가 전람회를 했는데 50점을 출품했는데 40점이나 전람회 기간 동안에 팔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전람회 끝나니까 다 팔려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해에 제가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된 셈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파리에서 그림을 팔아가지고 뭐 부자가 되고 그림을 팔아서 뭐 부자가 되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예. 그 제가 그 6.25 때 그 새로운 걸 생각했던 말하자면 그때 6.25 때 말입니다. 네. 파리에서는 그 추상회화가 그때 유행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추상보다도 더 새로운 걸 해서 하나의 미술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파리에서 그러니까 추상과 구상이 한 화면에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찾으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이제 보면 그게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쿠르베 같은 사람은 객관을 객관적으로 그린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랬으니까. 네. 근데 이제 세잔누 같은 사람은 그 산이 보이는 세계를 객관을 주관적으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칸디스키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음악의 세계를 표현했으니까 주관을 주관적으로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살바도르 다리는 그 초현실적인 것을 그렸는데 네. 이 사람은 그 자기의 그 주관, 꿈의 세계라든가 이런 네. 주관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관을 객관적으로 그렸거든요. 네. 그치 거기서 없는 것이 뭐냐? 없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한 화면에 있는 거다. 이런 것을 그때 이제 제가 발견하고 네. 그거를 찾으러 파리까지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원대한 목적이 있었으니까 반추상으로 갔다 하더라도 아직 그 주관과 객관이 한 화면에 있는 것을 제가 찾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작품은 팔리지만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추상으로 변해간 거죠. 네. 변해갔더니 화랑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제동이 걸려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림이 안 팔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얽매여서 그 작품을 하게 되면 추상과 구상 이것이 한 화면에 공존하는 이거 찾지 못한다. 네. 이래서 한국에 나와버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화랑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나와서 자유롭게 제작을 해야 되겠다. 네. 나오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5.16 혁명이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림도 안 팔리고 네. 참 굉장히 곤란한 생활을 했는데 네. 전람회를 하니까 네. 귀국전을 하니까 이제 그 선배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김웅수는 저 파리에 가기 전보다 작품이 나빠졌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후배들이 와서 보고 이거 좋다 이러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품은 여전히 안 팔리는 거죠. 네. 그 정세도 그렇지만은 네. 돈 가진 사람들이 제 그림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젊은 학도들은 이해하지만은 네. 그 사람들은 돈은 없고 네. 또 돈 가진 사람들은 제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리에 가기 전에 작품을 오히려 또 원하고 네. 이랬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그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저를 초빙 교수로 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게 됐거든요. 네. 그 미국에 가도 여전히 미국의 그 화랑들이 파리 시대의 작품, 이번에는 또 파리 시대의 작품을 가지고 전람회 하자 그래요. 근데 저는 파리 시대의 작품을 되풀이하면 파리에 있지 왜 미국에 갑니까? 그 미국에 가서 뭔가 새로운 걸 제가 발견하려고 이러고 미국에 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교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림을 팔지 않아도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제 마음대로 작품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 미국의 미술 교육은 참 자유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개성 교육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한 교실에서도 어떤 학생은 굉장히 추상을 하고 굉장한 추상을 어떤 학생들은 아주 그 포토레알리즘 같은 아주 그 레알리즘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학생들 작품 전람회를 한번 학교에서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전람회장에서 이제 그 아주 진열도 안 되는데 추상과 구상 굉장히 추상적 작품하고 그 굉장히 그 레알리스틱한 작품하고 같이 나는데 그게 너무나 잘 어울리더란 말입니다. 아하. 그래서 바로 저거다. 네. 이렇게 저렇게 어울리게 하면 그 추상과 구상이 한 화면에 그 공존할 수 있다.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옛날에 그랬던 작품 아까 그 보였던 네, 작품 네, 네. 이런 걸 찾아내서 조화를 시키기 시작한 거죠. 아하. 양쪽을.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것이 조화를 시켜놓으니까 멋지거든요. 제자들의 전람회로부터 뭘 얻으셨군요. 얻은 거죠. 아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생이 자기를 강요하고 네.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화를 내고 하는 이런 교육은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입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자기 걸 다 가르쳐주면 자기는 빈 깡통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예술가는 네. 학생들한테서 제자들한테서 뭔가 울고내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배우는 교수는 영원한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언제나 학생들을 주시하고 학생들한테서 뭔가 영양소를 흡수하려고 그런 그 지도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주 자유방임. 네, 그렇습니다. 뭐든지 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라. 네. 예. 그리고 이제 잘못되는 건 가르쳐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셨군요. 그 국내에서 하모니즘 작품의 첫 전시회는 언제 가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요. 돌아오셔서 가지셨습니까? 네, 미국에서 그 하모니즘 작품을 77년도에 네. 그 워싱턴에 그 IMF 미술관이 있어요. 네. 거기는 그 외국 사람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교대교대를 하는 전람회거든요. 그 IMF가 국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외국 사람을 전시하는데 저도 거기에 맞은 초청을 당해서 그 하모니즘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이제 77년도인데 8월 달에 전시회가 있는데 7월 7일 날 저는 그거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77년 7월 7일. 왜 7월 7일이냐 이러면 77년이기 때문에 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날 그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하모니즘의 선언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영어로다가 써야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마침 신태민 씨라고 경향신문사 부사장 하던 네. 분이 그 필라델피아에 와 있었는데 저하고 참 친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밤낮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선언문을 써서 그분한테 보였거든요. 네. 보이면서 철자법도 좀 고쳐달라. 뭐 네, 그분은 네. 말하자면 저는 그림쟁이지만 그분은 글쟁이니까 아무래도 글쟁이가 그림쟁이보다 글은 잘 쓸 테니까 그 좀 고쳐달라고 이랬는데 마침 그때 제가 그걸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이정식 박사라고 왜 그 공산 문제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그 필라델피아에서는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예. 소문이 나서 예. 그분한테 영어 번역을 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영어로다가 처음에는 포메이셔니즘이라고 해서 이제 다 보냈는데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김 선생 이거 번역을 하다 보니까 포메이셔니즘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김 선생이 하고자 하는 의미가 안 되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럼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그림으로 음악으로 치면 그 오케스트라인데 그 오케스트라이즘으로 하는 것도 이상하니까 하모니즘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옆에도 이제 신태민 선생이 있다가 그래 그거 좋다 말이야. 하모니즘은 우리나라 말로
조화라는 조화. 조자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조형이라고 조화라는 조자를 써서 조형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자. 이래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람회를 했는 선언문도 내고 이제 전람회를 했는데 네.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그 음양의 그 철학을 가지고 한 바탕이 그런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전람회 한번 이해하겠지 이러고 돌아와서 했는데 이건 미국보다도 더 반응이 없었어요. 79년도에 현대미술관에서 했거든요. 예. 그러게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한참 있다가 말입니다. 네. 그 레스타니 씨라고 하는 분이 네. 그 올림픽 조각공원 네. 그거 이제 그 작가를 선정하고 뭐 이렇게 네. 그 말하자면 조각공원 설계하기 네. 하는데 자문위원으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제 그림을 좀 보여주자. 네. 그래가지고 좀 만나자 그랬더니 네. 아 이번에는 제가 만날 시간이 없으니 네. 요단 몇 달 후에 다시 올 테니까 만나자 이래서 그 왔어요. 네.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보더니 네. 아 this is historical work 이거 그러니까 주먹으로다 손바닥으로 자기 그 무릎을 치면서 이 그림을 팔지 말고 네. 놔둬라. 네. 자기 전람회 해준다. 네. 이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전에 말입니다. 그 전에 그분이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러면 미국 작가가 네. 데이비드 사레라고 하는 작가가 제가 미국에서 나온 후에 네. 제가 미국에서 나온 건 79년도에 네.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선언문을 한 건 77년도란 7년에 말입니다. 하시고요. 근데 이 사람이 81년도에 그린 작품이 81년도에 어떤 화집에 그 미술 잡지에 소개된 걸 봤는데 이 사람이 일약 그 미국에서 유명하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유명하게 됐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이 되는데 네. 왜 그러냐 이러면 그 매스컴의 그 영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아무리 그 유명하다 해도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놔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 뉴욕 타임스나 런던 타임스 혹은 구라파의 그 파리의 그 피가로지 같은데 한번 크게 나오면 세계적이 그대로 세계적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우리나라는 잘 세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놔도 그 사람들한테 빼앗기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81년에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그 선생님의 제 그 그림하고 같은 같은 추상과 하모니. 무상을 아하. 같이 놓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것이 하모니를 이룬 게 아니고 네. 그냥 추상과 구상을 같이 그렸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유명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77년 7월 7일 날 발표하신 그 선언문을 한번 신문사에 보내시지 그랬어요. 글쎄 그랬는데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 그 선언문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그 그림하고요. 잡지하고 네. 갖고 제가 어디를 갔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다는 개간 미술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네. 지금은 월간 미술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거기 가서 제가 주관한테 보여줬습니다. 네. 이게 참 내가 억울하게 됐단 말이야. 네. 이건 내가 한 거다. 네. 근데 이건 이 사람은 81년도에 하고 난 77년도에 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동족의 편을 서서 내가 한 거란 걸 당신네들이 좀 주장해달라 이러니까 알았다 이래놓고는 깜깜무소식이거든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억울하게 있는데 레스단지가 와서 이거 히스토리가 월크라 이래가지고 글쎄 그래가지고 전람회를 해가지고 이번에 말하자면 세계 화단의 그 빛을 보게 된 겁니다. 네. 거기에 그 반드시 불란서에서 뭐 좋은 그런 그 반응을 얻으셨지만은 부연할 것은 77년 7월 7일에 이미 이것은 김웅수 화백님께서 선언한 바 있는 하모니즘이다. 네, 그거를 이제 그때 예. 그 인정받는 거죠. 그거 예. 그렇게 했다는 걸. 네. 예, 그걸 반드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이제 공인된 사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그 참 선생님의 역사만큼이나 또 역사적인 얘기가 있군요. 네. 선생님 그림이 그렇게 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도 또 대단히 시간이 또 오래 걸리나 봅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오래 걸렸으면서도 자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자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일 내가 그렇게 저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또 잡지사에 가져갔는데도 내주지도 않고 퇴짜 놓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그걸 한 거는 언젠가는 이게 인정받을 거다. 내가
살아서 인정을 못 받으면 죽은 후에라도 인정을 받을 거다. 하여간 그 신념을 갖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구라파의 미술사가 벽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의 그 그림이 그 아주 레알리즘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츰차츰 이제 추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이 돼서 오늘날에 완전 추상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추상을 하던 사람들이 구상을 하던 사람들이 추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오늘까지 추상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추상이 유행되니까 구상이라는 걸 거치지 않고 추상을 막바로 하고 추상으로. 막바로 추상하고 이러니까 거기에는 우연성이라는 것이 따른단 말입니다. 네. 그 우연하게 좋은 작품이 나와서 유명하게 된 걸 가지고 제가 제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것이 씨를 뿌리고 제자가 나오고 또 제자가 나오고 이래서 오늘 아주 완전히 말하자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하모니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화단의 그 미술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의 삶은 어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70평생 살아오신 삶은. 저는요. 네. 제 인생의 모토가 뭔가 하면 좀 손해보고 사자. 네. 그 손해보고 사는 것이 가장 덕을 보는 거다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저희 전람회 전에 그 액자 만드는데 그림을 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그림 다 타버렸거든요. 예. 근데 저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옆에서는 변상을 받아라 뭐 어쩌라 이러고 그랬는데 사실 그 돈으로 치면 지금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10억 훨씬 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저를 만나자고 그랬는데도 만나지 않고 혼자 그때는 고민했어요. 그랬는데 이거 하지 말자.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 사람 참 영세업자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가게 비즈니스를 팔고 집 팔고 이러고 나한테 주면 그 사람 하면 망하고 만단 말입니다. 네. 그림은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돈을 받았다 해야 그림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그림이 돈을 받으면 그림이 돌아온다 이러면 제가 100번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안 돌아오는데 돈을 받겠다고 악착같이 이러면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림이 내가 그림이 없어지고 그 사람 또 그 자기 재산을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사람 또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된다 이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래서 받지 말자 이랬는데 그 마음이 결정되고 그 사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문서를 가져왔어요. 저희 현대백화점 옆에 표구산 45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저 재산입니다. 선생님한테 드릴 건 이거밖에 없고 먼저 이거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천천히 갖게 하신다 그래서 여보 당신 이 추운 겨울에 이거 놔주면 당신 가족은 다 어디를 가느냐 도로 가져가라. 가져가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당신이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면 나 미술관이나 하나 줘 좀 좋지 않느냐 잊어버리라 말이야. 그리고 헤어져서 그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옆에서 뭐 돈을 배상을 해드린다거나 그림을 다시 그려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은 참 잘하셨습니다. 예, 시원합니다 듣기에도. 그런데요. 예. 저는 그것을 해놓고 참 인생 참 공부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순간 이때까지 그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던 애석하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싹 풀리고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 사람을 살린 것이 저를 살린 거다. 이런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어려서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제 친척 되는 사람 중에서 돈을 그렇게 사기 당해서 잃어버려가지고 그거에 한이 돼서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잊어버리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영리한 길이 아니냐. 저는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그걸 배웠습니다. 예. 예. 이 그림 그리다가 선생님 잘 안 되시면은 굉장히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시겠죠?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네. 옛날에는 그림 그리다 잘 안 되고 이제 그 하모니즘 하기 전에 네. 그때는 젊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이제 그 제자도 있고 이래서 그림 그리다가는 우리 이제부터 춤추자 이러고 지리박도 치고 이랬어요. 네. 그러면 왜 그랬느냐 이러면
그림 그리는 분위기하고 춤추는 분위기하고 그 흥분 상태가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밖에 나가서 뭐 산보한다든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이러면 분위기가 전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끔 그 춤도 추고 이러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그림을 그리다가 안 되면 생각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이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정이 돼서 해보면 대개 그것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럼 이 하모니즘을 계속 추구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파리에 가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네.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그 그림을 하모니즘의 작품을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람회를 하면서 하모니즘에 대한 인식을 좀 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그림을 남기시는 것이 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것이 정말로 민족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는 작업을 통해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이룩하신 김웅수 화백님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